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왜냐면 수면의 질이 어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냥 간단하게라도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토리님 책이고요. 현재를 즐기고 노를 더욱 즐겨라. 현재를 즐기고 노를 더욱 즐겨라. 이러한 인간관계와 일도 그렇지만 놀이도 갑자기 놀려고 하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녀처럼 쓰지 않으면 태하고 말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관계와 일도 그렇지만 놀이도 갑자기 놀려고 하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녀처럼 쓰지 않으면 태하고 말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현실을 즐기고 노 역시 더욱 즐기자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면 하자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자. 나이가 몇 살이든 일과놀이를 마음껏 즐깁시다. 오케이. 참 생각이 많아지네요. 뭔가 기분이 지금 조금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잠도 어제 잘 못 잤고, 어제 루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왔는데 다시 빨리 좀 찾아야겠습니다. 최적의 컨디션을. 오케이. 그래서 평균대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는 편이 더 안정되고 안심이 됩니다. 내려오면 그곳에는 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그쵸? 평균. 결코 이게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 거기서부터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길이 생기죠.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편이 경쟁력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르게 보이겠지만 사람에게는 각자 나아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려오면 그곳에는 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결코 이게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 거기서부터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편이 경쟁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편이 경쟁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집중이 안 되죠? 그냥 읽어볼게요. 집중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읽어볼게요.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르게 보이겠지만 사람에게는 각자 나아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기대로 가슴이 든다면 그게 설령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꽃길이겠지요. 맞아요. 이건 진짜.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착각을 버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눈앞에 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평원대 위를 걷지 말고 과감히 내려와 보세요. 시야가 확 넓어질 거예요. 평균대 위에서 내려오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으니까지 고민하면 몸만 상한다. 몇몇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외모는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침이 잔뜩 고이지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약간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아니고 약간 조금 거슬림이 있는데, 그걸 계속 어제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수면에도 영향을 끼치고 좀 몸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 몸에는 교감신경 작용을 높이는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체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경직돼서 혈류도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힘들기는 한데, 오늘 사이트 이투르님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좋은 데를 정말 짧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오늘 다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고민하면 몸만 상한다. 몇만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눈앞에 레몬 조각이 잔뜩 쌓여있고 그걸 하나씩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침이 잔뜩 고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 작용을 높이는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되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경직이 되어서 혈류도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몸 안 곳곳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한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며 적군과 고전해도 병사들 대부분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을 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몸은 튼튼히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 몸에 계속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의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사이트에 들리님 책 읽었고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네네네. 어떤 책이 나를 끌어당기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 오래간만에 재테크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감의 오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합니다. 이에 더해 느껴지는 감각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열망, 믿음, 자기 암시를 단원장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인지감각을 흔히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감이 실시한다는 근거는 무척이나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육감. 창조적 상상력은 이 육감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무도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대개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일 뿐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특정한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그 기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은 우리의 유한한 정신과 무한 지성을 직접 연결시켜줍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발명의 원리는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발견됩니다. 아이고야. 자, 목차. 내 운명의 주인이 나인이에요. 읽었네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미 돈을 손에 쥔 듯이 보고 느껴라. 집중력을 강화하는 법. 정제의식을 자극하라.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스스로 생각할 결단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자신이 원하는 걸 알라. 성에너지 읽었던 기억나고, 조력 집단 읽었던 기억나는데요. 가장 위대한 힘은 무형의 힘이다. 육감. 영감의 원천. 두려움의 6가지 유형.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질병에 대한 죽음. 노아의 두려움.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지금 현재 이 순간. 해따름에 이르는 오래된 변명 55가지. 이거 재밌겠다.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저자는 뭘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자,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한 가지는 완벽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아닌데요? 나의 생각, 내가 지금 거슬려서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어제부터 계속 떨쳐내고 있지 못해요.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내 육체, 이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좋은 몸짱, 그런 몸으로 살아가겠어요. 매일 운동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을 제가 봤을 때는 0.1%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저랑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분은. 또한 이 사실은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합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맞지 않다. 마음은 정신의 상태입니다. 신체의 상태이기도 해요. 신체가 좋으면 마음이 긍정적이게 되고 정신 상태가 안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신체 상태가 더 크죠. 사실은 신성한 특권이 부여된 이 마음을 지금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내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엄청 좋았다. 어제 잠도 잘 자고 일어났다. 이랬으면 지금처럼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신체적으로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하고 좋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인데 이걸 지금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체적으로 내가 최적의 컨디션이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신성한 특권이 부여된 이 마음을 신중하게 보호하고 사용하라.
의지는 이를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암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녹음 재생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거 만든 적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에디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신하고 믿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암시에서 마음을 지킬 권리를 발휘함으로써 그는 $1억 훌쩍 넘는 막대한 부를 일구었다. 오케이. 헨리 포더가 처음 만든 조잡한 자동차를 몰고 디트로이트 거리로 나갔을 때 의심하는 동마에 예후에들은 콧방귀를 끼었다. 그 물건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돈을 주고 그런 기기를 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믿을만한 자원소를 만들어서 지구를 연결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훈련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훈련과 습관의 결과라는 거. 그렇게 해도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될 것이다. 그쵸? 마음을 다스려라 이 한마디 나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마음을 딱 다스려야지 해서 마음이 다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조금 최저의 컨디션은 아닌데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을 다스려고 또 책도 읽으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루틴 마치고 운동 갔다 오면 또 괜찮아지겠죠. 네. 그래서 중간이나 타협점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실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막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읽었죠? 말의 품격 읽었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 읽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읽었네요. 그냥 책장에 잡아놓고 오케이. 어떤 걸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은 틀렸다. 진화의 승자는 체질자가 아니라 다정한 자였다. 오, 그래요? 다정한 것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오, 보자. 살아남고 진화하기 위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 다정함의 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우리 사촌, 가족화 된 마음, 영원히 어리게 사람이라고 하기엔 불쾌한 골짜기 지구한 자유, 단짝 친구들. 오케이. 생각에 대한 생각, 나의 생각에 대한 생각.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마음 읽기가 요구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대개는 저기를 봐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가리킨다면 여러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사람 자신을 뜻하는 것인가?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인가? 오케이.
그래서 생후 9개월 전에 아기는 엄마가 손짓하면 그 손가락을 볼 가능성이 높다. 손짓? 손짓? 손짓. 지금 생각에 대한 생각인데 손짓이 나왔어요. 지금 손짓, 손짓, 나는 손가락질, 예전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손가락을 전체적으로,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고, 손가락으로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는, 타인과 무슨 대화를 할 때라던가, 어디를 가리킬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짓은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고 부르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손짓이 마음 이론 때려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생각. 저도 진짜 이게 많았는데, 쓸데없는 생각.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스친 손의 의미, 어떤 방으로 들어갈 때 치켜 올라간 눈썹의 의미,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척 신용하거나 아닌 척 꾸미거나 거짓말을 지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 이론 능력이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마음 이론이 중대하게 작용합니다. 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수백 년 전에서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듣는 이가 우리가 하는 말을 모른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여러가지 막 나와요. 여러가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능력은 또한 우리 존재의 정수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추론하는 능력이 없다면 사랑도 그림책에서 오르는 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는 마법이 없다면 사랑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이론은 두 사람이 무엇을 보고 동시에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환희의 순간, 상대방의 말을 내가 끝맺어 줄 때 느끼는 편안함,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 순간의 평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을 더 달콤한 것이 됩니다. 때로는 마음 이론, 즉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는 확신이 들 때 증오는 불타오른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감정은 우리의 가슴에 육감에 손끝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에 있으며 대개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나의 추측과 추론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정함의 힘. 여러가지 실험에 그게 안 한 게 나와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가지 여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정함의 힘은 자,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생각한다. 진짜 생각한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자신의 의식과 사유를 가진 존재가 진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한 것입니다. 나의 의식과 사유를 가진 존재.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요? 오케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데카르트는 특히 저녁 시간을 그 위험 속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마지막을 홀로 보내며 어지럽혀진 생각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오후가 아니고 보통 아침에 아주 일어나서 그 전날 걸 다 성찰해보죠. 이것은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은 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압박으로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며 타인의 기대와 압박,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쵸? 이런 현상은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두드러집니다. 사색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멍청이 하루를 지나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 하루 동안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없다. 맞아요.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나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나와 대화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냥 하루 동안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없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기억합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은 그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 시간은 그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게 한다. 그쵸?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간은 그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를 한다.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한다. 이게 진정한 의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존재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그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개인은 천재다, 그러나 군중은 머리 없는 고수, 거대하고 야수 같은 바보가 되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이 군중 심리라던가 이게 집단 편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은 천재다. 저도 진짜 완전 어떻게 찰리 채플린의 말인가봐요. 개인은 천재다, 그러나 군중은 머리 없는 고수, 거대하고 야수 같은 바보가 돼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머리 없는 고수가 거대하고 야수 같은 바보가 되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와, 이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머리가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런 책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단지 군중 심리에 대한 비판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주도성 부족을 지적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군중심리. 오, 내가 군중심리 집단평형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 뒤에 군중심리에 대한 비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주도성 을 부족을 지적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합쳐가고 있다. 아, 내가 요즘에 조금 인간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기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주체성이라는 이 단어에서 약간 조금 뭔가 더 좋은 말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성. 내가 얼마나 주도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가,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얼마나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이 시간을 즐기고 있는가.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독선을 잘 할 수가 없죠. 함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사회적 분위기에 끌려 가기 바쁩니다. 맞아요. 남들이 다 하는 그 유행을 따라하기 바쁘고, 심지어 취미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경향까지 보입니다. 맞아요. 당당한 리더가 되기보단 대중이 되는 선택밖에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상위 1%가 아닌 나머지 99%가 되길 잘 채워넣게 된 걸까요? 집단 편향이죠. 그리고 안정감.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 있게 됐다는 좀 안정감. 아, 나도 보통 다수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같이 맞다는 안정감이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다수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내가 무리해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좀 원시적인 유전자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요즘에는 다 뭐 취미가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러면 여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여행을 해봤고, 여행을 이제 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해봤지만, 여행은 저는 싫어요. 해보니까 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전혀, 그러니까 다수가 다 여행을 너무 하고 싶고 여행을 즐긴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저하고는 확실히 맞지 않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이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인간으로서.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저한테는 맞는 답이죠. 저는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친다면 다음 질문을 꼭 자신에게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자, 마음이 요동치다면 다음 질문을 꼭 자신에게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나 자신에 대한 전문가요. 내 인생에 대한 전문가요.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지금 현시,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가 있죠. 몰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진심, 진정성, 신뢰, 성실, 꾸준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즐기고 있는가, 이런 거.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실행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실행하는 거. 나는 매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했으니까. 근데 그게 참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그렇게 독서하는 것도 그냥 매일 하게 되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힘들어도 조금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독서는 해야지.
카드. 이런 성찰은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확립하게 만듭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를 확립하게 만든다. 자문자답의 시간은 남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가 이러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확립하게 만든다.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거. 이렇게 짧게 애껴 쓰면 이렇게 책에 써낸다고? 그래서 자문자답의 시간은 남들에게 휩쓸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반을 만들며, 이것이 바로 찰리 채플린이 강조했던 개인의 천재성이다. 그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은 군중의 일원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과 높은 가치를 가진 그 개인으로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군중의 일원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과 높은 가치를 가진 개인으로서 도약할 수 있다. 가끔은 내가 하는 분야의 정상을 찍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천재성이다. 이런 성찰.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들 사이에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감과 이해, 그쵸? 공감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기질이잖아요. 그것은 나와 달리 보이는 그 타인,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타인에 대한 이해가 곧 인간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서로의 가슴 깊은 곳을 이해하려는 그 의지가 있다면 완전한 이해가 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타인을 이해한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매 편지를 보내고 내 성찰을 하면서도 아직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타인을 이해한다? 그냥 타인은 그냥 외우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이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치열한 경제사회에서 분주함을 가라앉히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시간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자신과 맞은편에 있는 그 상대의 진실한 모습에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나와의 긴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 글을 읽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가지는 시간,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와 가지는 시간, 나와 대화하는 그 시간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나와 보내는 그 시간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분주함을 가라앉히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시간은 때때로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나와 나에 대한 진실한 모습에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몰랐던 것을 알며 나 자신을 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저녁이나 친구의 산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단순한 안부가 아닌 너와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하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딱 나에게 맞는 상대를 고르는 거 그게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붙잡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공존했을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오케이. 프랑스의 문학자 마르셀 프라우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자서전을 통해 우리에게 삶과 기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전합니다. 삶과 기억에 대한 그는 이 작품에서 아침마다 차가운 쿠키를 즐기며 어린 시절로 회귀하는 경험을 하며 그 순간들이 어떻게 그의 내면 탐색과 자아 성찰의 동력이 되었는지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일상적인 순간이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이끈 과정을 이해하다 보면 또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기억의 바다를 이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추억들을 지속적으로 정신 공간에 유입하다 보면 과거의 기억을 순차적으로 잊어버리게 하는데 사실 기억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묻힐 뿐이다. 추억의 장소나 감각적인 경험, 특히 냄새나 맛과 같은 그 강력한 경험은 기억을 쉽게 깨어나게 합니다. 맞아요. 잊혀진 기억은 여전히 많은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적인 결정을 좌우하는 무형 경험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어떤 감정적 번호를 보이는 건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성격과 취향, 성장과 발전에까지 영향을 끼치니 기억은 우리의 삶과 자아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당신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은 없다. 단지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뿐. 심적인 여유가 없는 날이라도 추억에 잠기는 건 삶을 성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나는 추억을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그 추억에 잠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꾸 과거를 추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랑은. 시를 하나 읽어볼까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나를 소유하는 순간은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인가 아니면 내쉬는 동안인가? 나를 소유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쓸지 연필이 알고 있는 정도, 또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 연필심이 짐작하는 정도. 사랑, 끊임없이 자신을 배우기 언제나 새로우며 최상의 호기심으로 배움에 임하지만 결코 지식을 쌓지 않으며 무엇이 되려고 한 적이 없기에 없음이라고 불리며 끝이 없이 깊고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알의 세계로부터 벗어날기에 물음이라고 불리며 그의 힘은 무한하나 한없이 부드러우며 보지 않는 구석이 없고 듣지 않는 소리가 없으며 그의 덕은 넓고도 크나 겸손은 한없이 낮으며 우리의 사고가 끝나는 곳 안에 의미가 있는 곳에서 어쩌면 만날 수도 있는 그것은 실체로서의 사랑. 네, 책이 조금 안 읽히시긴 하지만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혜리님. 좀 쉬다가 다시 한번 독서해보도록 할게요. 혜리님, 오늘 애착학교에 대해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보다가 이 책이 너무 궁금해져서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이 책을 본 것 같은데 홈스크린에서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인간의 행동 원리, 행동을 최적화라, 불안을 선의 행정으로, 집중의 힘. 집중의 힘이 중요하죠. 뇌, 몸, 마음 관계, 운동과 피로의 관계.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운동에 대해서 나오니까 또 운동을 하러 가고 싶네요. 이 책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네. 애초에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졌다.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생각이 저는 많아요. 공일거리, 걱정하는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망각, 지금의 불안, 1년 후에 기억하지 못한다. 맞아요. 집중과 행복,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내 힘.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 저는 아니에요. 멍하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무의식으로 깊이 빠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집중과 행복.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이거랑 불안의 선행정으로 집중의 힘. 완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이유. 추억에 잠기면 뇌는 놓아낸다. 마음 챙김의 가합. 기억의 효율성. 멍하니 있을 때 뇌는 기억한 것을 복습한다.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 표정과 과학. 스트레스 억제와 감정을 바꾸는 미소의 힘. 감정의 전달. 부정적인 태도는 조절된다. 그치, 웃음의 효과. 뇌, 몸, 마음의 관계. 여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운동과 피로의 관계. 가만히 있는 게 더 피곤하다. 습관에 의해 헬스크로 살면서 생긴 8가지 극적인 변화. 정신과 육체,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과학적 증거. 마음의 효용량.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쉽다. 행복 추구.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겸하는 것이 정신에 좋다. 휴식의 효과, 양치질의 효과, 노래의 효과. 오케이. 일단 여기부터 읽어보고.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이거 아닌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집중. 저 이 책을 읽었네요? 오마이갓.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요, 책이.
내가 하이라이트 한 거 막았나? 한번 읽다가 아마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오케이. 이 왜 이렇게 뭐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네요. 오케이. 이게 아니라 책에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어요. 와, 오케이. 어디 갔죠?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불안의 반대말. 불안의 반대말은 집중. 아니면 무엇인가 몰입되어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지 않으면 불안이 온다. 그렇습니다. 답은 안심이다. 평온?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면 저는 평온이었던 것 같아요. 답이 안심이네요.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안심. 나 안심했어. 안심된다. 그런가? 그게 마음에 꽉 찬 상태라고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다. 행복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안정적인 거고 지금 이 순간 즐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자,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쵸? 집중해서 몰입의 경지에 이르면.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읽는 것에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런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몰입의 단계로 가지 못하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이 나죠.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 그쵸? 맞아, 행복해져요. 되게 많이 행복해져요. 행복을 넘어서 한위까지 가는데, 몰입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스탠퍼드대와 구글이 도입해서 화제가 된 마음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의 의식을 집중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 를 바꿔 말하면 의식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치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맞아요. 충족감이 있다. 맞아요. 번뇌를 버린다를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키워드는 열심히입니다. 내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 는 생각만으로 켜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돼야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중, 몰입으로 가는. 일단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어가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 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입니다. 그쵸? 생각만 계속하면 몸을 움직여야 돼. 생각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루틴에 독서가 있고 나한테 편지 쓰고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운동이 꼭 있는 거죠. 그래서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맞아요. 그냥 탁 시작을 해야 돼.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만과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은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 즐거웠어. 라는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을 끄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정적인 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사이에서 갑자기 방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사는 부분. 맞아. 그런데 어떤가요?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서 문득문득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면 큰일 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도 정말 잘했던 게 컨디션이 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오늘 진짜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쉬는 시간에 책도 잘 안 읽혀지더라고. 근데 진짜 쉬는 시간에 과제를 다 제출했어요. 과제를 다 마무리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라는 불안감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이건 맞아요. 맞아요. 그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미가 있어. 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납니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생각을 멈춰보길 바랍니다. 이 실력이에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터 하자. 이것이 행복과 안심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맞아요. 실력이에요. 이게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실력. 어디를 한 번에 불안해서 냉정으로 집중의 힘. 최적의 작업 공간, 약간의 소음, 의식과 무의식, 스피드업, 마음 챙김의 각, 지금을 살아가는 기억의 효율화. 여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오, 재밌을 것 같아. 이 책을 내가 왜 한번 보지도 않았지? 집중의 힘, 약간의 소음은 생산성을 높인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책 읽을 때는 약간 이게 들릴 듯 말 듯한 재즈 음악을 듣고, 운동할 때는 아주 큰 음악이고요. 고민이 있거나 일이나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 혼자 조용한 곳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나 공부를 하는 공간은 조용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저소음, 조용한 사무실의 소음, 중간, 고소음, 약간 소음이 있는 환경이 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과제할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쓸 때, 녹음을 할 때, 이때도 약간 이렇게 좀 낮은 음악을 틀어놔요. 지금처럼. 특히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생각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새로운 안건을 생각하거나 전략을 짜는 것처럼 곰곰이 생각할 때 적합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 뇌는 금세 지쳐서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다른 공간으로 가면은 거기에 막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책을 읽을 때도 딱 내가 책 읽는 여기 장소, 그리고 이제 나한테 편지 쓸 때는 책상 앞에 이런 식으로
그 저하고는 달라요. 같은 공간, 같은 작업이 딱 거기에 맺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작업 환경으로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카페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목소리나 식기를 나는 소리. 오케이. 두 번째는 향이다. 향도 저는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거, 아로마 향 같은 게 워낙 좋다고 책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저 뇌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돼요. 세 번째 이유는 루티나이다. 이거 루틴은 맞아요. 루틴에 따른 의식의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정해진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카페에 간다. 그게 저는 집에서 그래요. 책 읽는 장소, 그리고 책상 앞에서 하는 일. 그리고 거실에서는 이렇게 휴식의 장소,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책 읽는 장소에서 휴식이 안 돼요. 그게 참 신기해. 그래서 루티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카페에 간다. 내가 창조적으로 일한다는 공식이 생기고, 그 카페에 가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의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 이는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를 정하고 이 자리. 제가 했던 말 나왔어요. 이 책상에 앉으면 내가 창조적으로 바뀐다는 공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와우.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나왔어요. 작업 중에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거나 가족 목소리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들으면 내 자극이 됩니다. 여기 커피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두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조건 조용한 곳이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면 전부 다 일의 퍼포먼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이런 집중과 생산성, 네. 집중을 유지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을 하라.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이 뭐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의 루틴? 자동적? 오토파일럿? 이런 건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종이 낙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나? 이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어떤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고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선에 따라 도형을 그리면서 내용들을 A그룹은 B그룹에 비해서 기억한 내용이 30% 정도 많았다. 뇌의 집중력과 지속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쵸? 저는 25분으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알람이 또 안 했네? 저는 25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30분이었는데 25분? 그러다 보면은 25분에 끝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중도가. 그래서 집중력은 지속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정량의 집중력을 달성하면 전부 처리가 멈추게 된다. 그 결과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의가 산만해지고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이 작용을 내 인지가 부화된다. 반면 낙서하다 손을 움직이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자극이 뇌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이라이트. 제가 종이책을 읽을 때는 항상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는 거, 끊는 거 이런 게 있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펜을 잡고 있거든요. 전자펜.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뇌는 무의식 중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훌륭히 처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처럼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이런 게 분산되어 있을 때 더 잘 움직인다.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왜냐면 멀티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멀티태스크 믿지 않기 때문에. 오마이 갓, 멀티태스크 내 얘기하는데 멀티태스크 나왔어요. 반면 의식 상태에서는 멀티태스크가 약해져서 극단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낙서 수준이 아닌 만화나 복잡한 리스트를 그리거나
어려운 계산을 하면 부호가 너무 커서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작업을 멀티태스크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죠? 암기를 할 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들어오고 소리를 내서 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사실. 어릴 때 저는 계속 막 이렇게 말로 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추가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장시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멍하니 있는 시간을 만들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게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25분을 맞춰놓고 최대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은 25분이 더 넘어가게 되죠. 생각할 때도 모든 집중력을 동원하지 말고 적당히 에너지를 나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 머리 쓰는 일과 상관없이 단순히 행동을 추구하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 이거 좀 신기한 거.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 그래서 왜냐면은 막 얘기를 할 때도 손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좀 말이 잘 나오는 이런 건가? 뇌 자극이 되어서 그런 건가? 사고 효율화의 비결은 자기 취향의 사람 흉내내기. 일이든 취미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초조해지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그런 매사를 잘 풀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흉내를 내는데 요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 취향과 비슷한 개인에게 선택을 흉내내는 경우,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흉내내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A의 선택을 흉내내는 경우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 나의 취향과 비슷한 기인의 선택에서 흉내내는 거. 어느 유명 뮤지션이 자신이 신으로 떠받친 뮤지션을 무작정 따라하며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취미가 맞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것이 몰입이 잘 된다. 흉내내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흉내란 사물의 기본 정보와 핵심 포인트를 인스터하는 행위입니다.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와 각각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속도가 느리거나 경우에 따라서 고생들하고 헛수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학은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흉내내다라는 뜻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핵심을 읽어보면 자기 취향의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어떤 일을 숙달하는 데 좋으며 빠른 결단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일수록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자신과 취향 비슷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 신속하게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나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 내가 결정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 확실히 같은 업계에 일하는 선배나 다른 분야에 믿을만한 전문가를 친구로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이면 믿을만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결정한 다음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저는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쵸? 깊이 여러가지.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막 운동을 하는 그 중간에 되게 효율적인 결정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저는 운동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맛집 순위 사이트에서 나와 음식 취향이 비슷한 사람 팔로우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건 쓸데없는 건 아니고 제3자의 의견을 거치면 자신의 취향을 더 객관적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도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는 생각에 도전이 쉬워진다. 오케이. 하루 10초 호흡에 집중하자. 저는 운동할 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립 운동을 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잡념을 버리고 호흡에 집중한다는 큰 틀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하는. 오케이.
명상 방법은 비디오를 보면 10에서 15초 동안 의식을 집중해서 심호흡했다. 심호흡. 필라테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PC나 스마트를 들어보는 시간이 오케이 이런 거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수축돼 내장에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호흡이 얕아진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어서 컨디션 안주. 하루에 몇 초만이라도 바른 자세로 호흡을 집중하면 얕아진 호흡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명상 앱을 이용해 트레이닝 성과. 명상을 꾸준히 하면 기쁨을 담당하는 뇌 보수 개가 자극을 받아 명상의 의욕도 높아져. 오케이. 좀 뭐랄까 이제부터는 책을 되게 빨리 한번 스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억에 잠기면 뇌는 노화 된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즐겨라.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없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너무 낙담하지 맙시다. 하루하루 습관을 바꾸며 건망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요. 그래서 뇌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책도 읽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장시간 추억에 잠긴 이 잘수록 내가 노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이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각오를 떠올려 자신감을 회복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동하러 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이거는 진짜 약간의 성장. 이게 즉 정신적인 심적 건강에도 좋고 뇌를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주고요. 그것이 경험이 됐던 인간관계에 됐든 말입니다. 낡은 기억을 잊는 데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사람 문지방을 넣으면 잘 잊는다는 연구 결과. 오케이.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낡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으면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이제 진짜 가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멍하니 있으면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해마에도 좋은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저는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영과 올드를 판단할 때 과연 사진 속 얼굴을 보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집을 보고 결정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넘어가고 여기서 밝혀진 것은 시험자 테스트 후 5분 동안 휴식을 취한 사이 오케이 쉬는 동안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동 복습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관한 연구에서 분산효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부할 때 연속적으로 계속 외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복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런 거 진짜 고등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수업에서 들은 것을 쉬는 시간에 복습하면 진짜 장기 기억으로 바로 넘어가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것은 독서를 하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공유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독서노트.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기억. 왜냐면 책을 이렇게 읽어도 감동적이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독서노트를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할 때는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다른 것에
의식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여유롭게 차나 커피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모래시계를 준비해 놓고 차를 끓일 동안 모래가 떨어지는 모습에 집중하며 멍하니 있으면 보통 이제 알람 맞춰놓고 쉬는 시간대는 집안일을 하죠. 보통 태도가 긍정적이야 하나니에요. 75년간 추조 연구로 밝혀진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 아닐까요? 사람들의 고민 중 90%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쵸? 자, 빨리빨리 스킵해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집안, 학력, 직업,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금 하버드 연구에서 계속 한 건데, 행복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라서 저는 대인관계보다는 저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은 상황,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대인관계가 좋은 상황에서는 긴장이 풀려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심신의 고통이 완화되는 반면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 그러면은 계속 사람이랑 같이 보내야 된다고요? 왜냐면 뭐 사람이랑 보내는 거는 하루에 뭐 진짜 많아봐도 5시간, 일주일에 이틀을 만난다 해도 10시간인데 나는 365일 24시간 계속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외로움과 고독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고독의 시간 동안에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걸 반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실험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행복도를 가장 높여준 스토리는 긍정적인 친구가 등장한다. 생일 이벤트가 부수적이더라도 밝고 행복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행복한 기분이든 불안이나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대가 발산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쵸? 앞에서 소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재산, 연애, 직위, 사회적 직위 등은 순간의 불안을 떨쳐주는 것에 불과할 뿐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진다. 아닌데? 좋은데? 수렁에 안 빠지는데? 좋은 인간관계이고 이를 위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기계발 붐이 전세적으로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에 관심이 높아졌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구를 또 보면 부정적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오케이. 먼저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와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혈류에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 혈류가 매우 빨라졌다. 혈류가 빨라진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지시했지만 혈류가 원만해지는 게 오히려 더 빨라졌다. 오케이. backfire effect. 낙담한 사람에게 파이팅 기운내라고 말하는 게 역화가 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부정적인 설득에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부정적이구나 인정하는 것. 자신의 상태를 두고 나쁘다는 평가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보고 그는 지금 부정적이구나라고 묘사하면 슬쩍 사고를 다른 식으로 돌려보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약간 부정적이어서 평소에 비해서 약간 부정적이어서 책을 읽을 때도 좀 잘 안 읽혀졌는데 여러가지 집안일을 좀 하고 그리고 과제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연구진 3인지 시점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과 관련된 내부의 활동이 급격히 느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3인직 시점으로 속마음을 얘기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에 신경 쓰거나 이건 좋지 않으라고 부정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강화됩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동이 긍정적인 사고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좀 심적으로 불안한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내가 완전히 아까 몰입할 수 있었던 과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과제하면서 거기에 좀 몰입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는 감정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의지로. 나는 지금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마음이 조금 글럼피한데 좀 감정이 글럼피한데 이렇게 아니야 행복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 스트레스 억제와 감정을 바꾸는 미소의 힘. 불안감이 심할 때는 사고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자기 모순에 빠진다. 오케이. 최근 내과학에서는 감정은 사고방식보다 몸의 움직임 등 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내가 왜 그렇게 좀 했냐면 약간 부정적이고 이렇게 조금 감정이 그랬냐면 신체적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 외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소에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미소만으로 내가 즐겁습니다. 기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미소가 클수록 효과도 커집니다. 미소를 띤 채 운동을 하면 힘든 것을 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소는 인상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쵸? 미소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쵸? 그래서 미소가 클수록 활력성, 지배성이 강해진다. 정리하자면 미소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표정이자 불안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의식적으로 표정을 짓지 않는다면 사람은 상당히 뭉뚱그하고 무표정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얼굴 근육을 써서 미소를 습관화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일치하는 미소부터 지어봅시다. 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약간 책을 읽을 때 내가 약간 미소 짓는 그 표정으로 책을 읽으면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무표정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무표정을 짓고 있으면 목소리가 조금 탁해지는 느낌?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 부분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된다.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피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거든.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언어, 심리상태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게 된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눈에 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말투 모두 다 흉내내는 거. 미러 효과, 거울.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 오케이. 피하는 거, 오케이. 긍정적인 말은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킨다. 주어진 능력을 차지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오케이. 웃음은 생명력도 높아준다. 또 웃음이 또 나왔네요. 오케이. 행복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적이 좋다. 오케이. 성적이 좋으니까 행복하고 또 성장하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흥미로운 점은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한 지 12시간 지나도 여전히 면역력이 높게 나왔다는 긍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희극은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관리들을 풍산, 총극, 가면놀이 등이 그의 시입니다. 오케이. 나이 든 사람이 웃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앞서 말했듯이 웃음은 희극이나 코미디 형태로 옛날부터 존재했는데, 근데 뭐 나이 든 사람만 웃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가요? 왜 그러죠? 사람이 웃으면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운동계 반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연령에 따라 활성되는 뇌의 부위가 달라진다는 게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다. 와, 되게 신기하다. 왜 그러지? 젊은 사람은 뇌 중에서 보수계라 불리는 부위가 활발해졌고요. 보수계란 기쁨, 쾌감과 관련된 부분이고, 즉 웃음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이 기쁨이 된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고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웃으면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됩니다. 다시 말해 기억과 가치 판단 등 번뜩임으로 이어지는 부위가 더 활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웃으면 판단이 빨라지거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기쁨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상상력이 창의력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다. 왜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 오케이. 웃음은 오락이나 기분 전환 측면을 넘어 실용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은 실용적인 일에 직결되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웃음에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관찰력이 좋은 사람은 타인과 신뢰관계를 잘 쌓는다. 저는 진짜 관찰력이 좋아서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점수가 좋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잘 신용하고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잘 신용하지 않는 경향.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신용하는 정도.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 타인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오케이, 다시.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 타인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이건 좀 더 저는 예민도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눈에 잘 들어왔거든요. 되게 세심하게. 그 능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타인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타인을 신용하지 못하면 주위에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거나 배신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타인을 신뢰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활동입니다. 타인을 신뢰하는 건 높은 수준, 그쵸? 단 신뢰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마음을 연다고 해서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쪽 모두 마음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여는 사람을 오프너라고 합니다. 오프너는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오케이. 오프너의 특징들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 성격 등 자아인식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메타인지가 좋아야 되는 건데 계속 훈련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성찰을 하고 매사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능력이 뛰어나.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이것도 훈련, 경청. 오픈하고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비결은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재미없다고 중간에 듣다 말면 안 된다. 오케이. 타인과 사이가 나빠지는 원인 중 하나는 상대와 자신의 다른 점을 느끼는 괴리감.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 행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르면 어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 원리가 다르다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타인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비결이다. 오케이. 가만히 있는 게 더 피곤하다, 그쵸?
그래서 운동력 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연구. 하루 절반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보낸다. 여기에 장시간을 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오늘 청소했고 운동할 거고 피로가 풀렸다고 느낀 그룹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B그룹이었고 중간 정도 부하의 운동하는 다음은 A그룹.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게 C. 가벼운 운동이 좋네. 요즘에 조금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심신에 좋지 않고, 이거는 진짜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30분 정도 하면 눈의 작업 퍼포먼스. 오케이 스트레칭. 예를 들어 90분 정도 앉아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가볍게 쭉 펴는 등 몸에 집중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케이 운동.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생긴 8가지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오케이 이제 여러가지 막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총 4단 참가자의 스트레스 수준, 정신적 고통, 암세성이 자기 효능감, 평소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트레스 감소, 담배, 알코올, 감정 조절 가능,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됨.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지각했어요. 이제 진짜 지각 안 할 거예요. 건강한 식생활. 저는 원래 스트레스 감소되고 운동하면 담배, 알코올 안 하고 카페인은 뭐 딱 정해진 양만큼 마시고 감정 조절도 가능하고 집안일은 원래 잘하고 약속 이거 수업 늦었고 이거 아직까지도 그걸 못 고쳤어요. 건강한 식생활을 원래 하고 있고 낭비는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학습 습관이 좋아짐. 그쵸? 운동 하나로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큰맘 먹고 헬스클럽을 끊어보자. 꾸준히 다니지 않게 뼈나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짧게라도 괜찮으니 일단 2달만이라도 운동을 해봅시다. 갑자기 무리해서 몸살. 지금 이제 헬스장이 1월에는 진짜 정신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2월이 이제 되었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과학적 근거. 병은 마음에서 온다. 단순한 정신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신론이 아니고 여러가지 지금 내용 긴데 중요한 부분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뇌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인 순간에는 의식이 불안한 감정이나 통증으로 가지 않는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처럼. 오케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 병에 걸린다. 아프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핑계 대고 안전시대로 피신해서 안도한다? 그걸 인지적 부조화라고 한다고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존재를 정당하기 위해 이유를 댄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을 인지적 부조화라고 한다고요? 인지적 부조화는 다른 거 아닌가? 내 실수를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야.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인지부조라고 생각했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인지부조하다. 인지부조화가 약간 핑계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사실이 아닌 걸로 그걸 얘기하는 거였군요. 나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오케이. 그만큼
나이팅게일은 중군중의 중증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마음 무렵에 침대에서 내려온 것조차 어려웠지만 90세까지 현역 간호사로 활동했다.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건강과 컨디션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만큼 뇌와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맞아요. 운동을 해야 돼, 운동. 당연히 이래야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이 클수록 바람도 함께 커지는데, 이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 해야 돼 라는 거. 오케이. 일단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거나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들. 그렇군, 이런 이유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 책의 영상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약간 냉소적이 되는 거죠. 비판적이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막 생각들을 끌어들이고. 마음의 효용력이 늘어난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상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그런 거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고, 서로의 차이, 행동, 원리와 메커즘의 차이를 인정하며 연수하지 못할 일은 줄어든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신에 좋다.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사람 불안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나 쾌적함, 상쾌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매일 행복한 일만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요? 아닌데, 난 좋던데. 그 결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평온한 게, 계속 평온한 게 무료함으로 가지 않아요. 저는 좋아요. 편하거나 기쁜 일만 경험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저는 그렇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즐겁고 편안하게만 하면 감각들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긴 휴가도 처음엔 즐겁지 너무 길어지면 뭔가 해지고 피로감이 생기는 것처럼 알립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하는 루틴, 책 읽고 운동하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 큰 슬픔이나 억울한 감정을 경험하기, 기쁜 일이 생기면 감동을 배로 느낀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 취미, 인간관계 같은 것으로 행복감을 채우는 것은 한순간에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은 어느 정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인생에 많은 선택권을 주고, 취미는 정말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 인간관계, 인간관계도 좋은 인간관계 좋죠. 그래서 내가 최고라서 행복해, 누구 아래라서 불행해 라는 상대적인 행복도 본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람 삶에서 생긴 자신만의 척도, 그런 의미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 감정, 성격, 욕구, 습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맞아요. 이거는 나의 감정과 성격, 욕구,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 성찰하고 나와 대화하는 거. 질 좋은 수면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그쵸. 제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제. 그래서 그랬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해서 스트레스 물질 등이 깨끗하게 제거돼 다음날 아침 상쾌하게 누웠어요. 이건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를 보며 교감 신경을 자극하지 말고 스트레칭해서 몸의 긴장을 푼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디 최대한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게 재미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일반적인 좀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책이 정말 좋은 책이긴 한데 뭔가 큰 자극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는 부분?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읽고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해볼게요.